한때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종목 하나면 은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AT&T인데요. 당시 배당 귀족주라는 타이틀까지 달면서 25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해온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들 사이에서도 배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었죠. 은퇴자들 사이에서 연금과 같은 주식으로 여겨져 왔지만 2022년 초 AT&T는 결국 연간 배당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90년대 말 기간부터 봐도 주가의 상승은 전혀 없이 횡보했었죠. 하지만 배당금만큼은 감소한 적 없이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성장이 더뎠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해당 기업이 적절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배당 성향 지표라는 게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당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분에 주당 배당금을 계산해주면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AT&T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2025년에는 2.13, 2026년에는 2.25가 책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금을 주당 1.11달러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배당 성향은 약 5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따라서 배당 성향이 높다는 의미는 주식이 벌어들인 부분보다 배당금으로 지급해준 게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 삭감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배당 성장에 대한 부분도 노려보기 힘들 텐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배당 성장률이 좋고 배당 지급 연수도 20년 가까이나 됐을지라도 이 배당 성향이 100%를 초과하면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내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종목은 SCHD 구성 종목 탑 10에도 편입되어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익과 주가의 성장이라는 원인이 배당금 성장이라는 결과물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최근 JPQ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GPIQ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TR 기준으로 QQQ와 성과를 비교해보면 거의 겹치는 모양이죠. 1년간 수익률 차이는 고작 1%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만을 표기한 프라이스 리턴은 얘기가 다르죠. 시작점은 같았지만 매월 거듭할수록 배당락을 겪기 때문에 실제 주가는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GPIQ의 배당금 지급 이력을 보면 2024년 한 해에 잠깐의 낙폭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3월 지급 이력을 보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초 지수인 나스닥이 하락했던 영향으로 봐야겠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시가 배당률입니다. 현 시점 기준 10%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수준의 배당락이 찾아온다는 말이 되고 이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기초지수가 상승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S&P 500 커버드 콜 중 1세대 커버드 콜인 XYLD의 경우 옵션 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이 100%였죠. 이런 경우는 기초지수의 상승과는 아예 상관없이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최근의 커버드콜은 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치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초지수의 상승 여력이 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된 이 상품을 보겠습니다. 예전 이름이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라는 명칭이었죠. 이 말은 15% 이상 주가가 성장해줘야 원금 손실 없이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나스닥이 꾸준히 연간 15%씩 상승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다행히도 이론상 나스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해당 기간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15%씩 배당을 지급해주고 배당락을 맞게 되어도 그 이상을 뚫고 상승해버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죠. 즉 배당 성장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보다 이전의 데이터로 살펴보면 기초지수격인 QQQ는 약 10% 수준의 성장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이론대로라면 매년 15%씩을 배당 지급했을 때 통상 매년 마이너스 5%씩은 배당과 주가가 하락한다고 봐야 합니다. S&P 500 커버드 콜도 다르진 않습니다. 동일 구조의 상품이지만 여기서는 10%의 분배율을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10%를 분배해줘도 4.29% 수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배당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데이터로 보면 역시나 나스닥처럼 배당률 이상만큼의 성과가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이죠. 해당 기간 동안의 내용대로라면 연간 마이너스 2%씩 배당과 주가가 하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개인 순매수 1위로 떠오르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이 과거 보여줬던 배당금 역사를 볼 텐데요. 2023년도에는 대략 50원대의 배당금을 지급했었고 해당 기간의 평균 배당률은 6.39%였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주가 상승분 그 이상으로 배당금을 올려버렸죠. 그래서 배당률이 8.46%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1년 기간 동안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의 배당 수익률은 8.64% 수준으로 여전히 꽤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대로라면 8.64% 수준의 배당락을 뚫고 올라가야 배당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초지수를 볼 텐데요. 이 종목의 경우 S&P 500을 추종하는 VOO와 스파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디보도 꽤나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 기초지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 종목에서 가장 큰 비중이었던 S&P 500 ETF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전부 환율도 반영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이고요. 동일 기간 수익률을 보면 10% 이상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MDD는 비슷한 폭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MDD가 비슷하다는 점 외에 수익률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율만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배당금을 재투자한 TR 값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상품 최초 출시 당시에 디보의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고 한국판 디보라고도 소개되었으니까 오히려 디보와 더 비슷하진 않을지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보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최초 출시 당시 첫 3개월의 흐름만 봐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씩 같은 추세를 보였죠. 아무리 포트폴리오가 S&P 500 위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최근 움직임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여전히 디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는 어떤 수준의 배당률이 적절할지도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대인데 반해 배당 수익률은 최근 1년 8.64%를 지급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약 3.73%의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좀 더 과거의 기간을 검증을 위해 디보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상장한 디보의 경우 비록 검증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이를 토대로 놓고 본다면 현재 8% 수준이 여전히 괜찮은 배당률 지급 수준임을 알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죠. SCHD보다 조금 앞서는 12.36% 수준의 TR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MDD입니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이 수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락 이후 상승기가 찾아왔을 때 커버드콜은 구조적으로 상승 참여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하락 방어가 잘 되는 종목을 기초지수로 삼는 커버드콜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바로 디보입니다. 심지어 SCHD보다 더 우수할 뿐 아니라 워스트 이어라고 표기되어 있는 최악의 해에서도
마이너스 3% 수준으로 방어력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신 내용들을 통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 다시 한번 분석해봐도 현존하는 국내 상장 해외 기반의 커버드콜 ETF 중 가장 최강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이나 S&P 500, 심지어 SCHD를 기초지수로 삼는 ETF의 커버드콜 종목들보다 향후 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23년에서 24년에 보여줬던 47% 수준의 폭발적인 배당 성장률은 기대해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요. 여기서 배당을 더 늘려버린다면 배당락의 영향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주의할 점이 있죠. 액티브 상품인 만큼 옵션 매도 주기와 비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태 보였던 성과와는 향후 다르게 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물론 저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상품이 운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의 배당 삭감 내용부터 현재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의 분배금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매수세가 크기 때문에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